자, 이번 키워드는 경란 갈까? 경란이요? 과거에 검란은 들어봤는데 그럼 경찰에서 굉장히 반발한다 뭐 이런 뜻이 될 것 같네요.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사의를 나타냈고요. 행안부 장관은 경찰 지휘 조직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대립인 거죠, 지금요. 자,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요, 김창룡 경찰청장하고 앞서서 전화 통화를 꽤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장관, 김 청장 주말 58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 경찰 통제 불가피 설득, 김창룡 청장은 속도 조절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경찰의 요구를 안 들어준 셈이 된 거죠.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김 청장은 발표 3시간 전에 사의를 밝혔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의를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보류 상태로 놔둔 거죠. 그동안 대립이 쭉 있었는데 어제 뭔가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입장,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국 강행에 반기를 든 경찰청장, 근간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기문란, 경찰과 관련해서 국기문란 뭐 이런 질타까지 있어서 이런 것까지 의식해서 사표를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 반대와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에 나서겠다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강행한 셈입니다. 어렵사리 돌려놓은 민중의 지팡이를 검찰공화국 완성을 위한 권력의 몽둥이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자, 이 상황을 두고요. 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과 청와대의 대립 관계를 마치 다시 보는 듯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요. 그때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검란을 닮은 집단 행동. 그러니까 일단 경찰청장이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그 뜻이죠. 그리고 지금 경찰 내부가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게 경란으로 번질까? 과거의 검찰처럼 경찰 역시 뭔가 집단 반발할까예요. 문재인 정부 검찰이 법무부 통제 강화에 저항한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요. 검사들은요. 그만두면 변호사 기업이 가능하잖아요. 변호사 기업이 가능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줄사표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막막해지니까. 그래서 항명은 어려운 거 아니야.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경란, 진짜 집단 행동 이게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검란하고 비교해 볼 때 검란 같은 경란은 없을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없을 것 같다. 네, 지금 뭐 신문에서 정확하게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일단은 경찰은 검찰과는 달리 지휘를 좀 받아오던 조직이었습니다. 지휘를 받아오던 조직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지휘의 방식이 조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검찰 때는 검란 때는 아까 그 신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옷 벗고 변호사 하지.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좀 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뭐 줄사표라는 뭐 이런 강한 압박 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분들은 옷 벗으시면 쉬셔야 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무기가 없는 거죠.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현실 네. 문제가. 그리고 또 이제 검란과 경란을 비교해 볼 때 예. 지금 검란 때는 고위직 검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란에서는 그 지도부 그러니까 그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반발을 직접적으로 하는 모습은 또 보이지가 않고 그럼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눈에 띄는 거는 경찰청장 혼자 약간 반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네, 거예요? 경찰청장 반발하는 거고 나머지 뭐 치안정
총감이라든지 뭐 이런 예. 부분들 치안감에 해당되는 그런 높은 고위직 분들은 그러니까 밑에 경찰청장 미치니까 치안 정감, 뭐 치안감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문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장 협의회라든지 일선 경찰의 직장 협의회라든지 일선 경찰에 계신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란에서 고위직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반발하던 것과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고 그렇게 그 검란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과거하고 좀 다른데 현실적인 이유는 요거 작은 두 번째 제목 이런 것도 있더라. 진짜 이유일까요 이게? 윤희석 전 대변인 경란 가능성 지금 조대인 변호사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경란이라는 저 단어가 참 그렇긴 한데요. 생소합니다 조금 잘 안 쓰던 표현이에요. 예, 저런 경찰의 집단 행동 가능성은 저는 작게 봅니다. 일단 명분에서 물론 경찰 내부에서 뭔가 행안부가 자꾸 뭐 간섭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반발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란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런 반발은 없을 걸로 보고 명분에 그러니까 있어서도 란이라고 붙이려면은 사실은 굉장한 반발 그리고 집단 막 사표 줄사표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명분으로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럼 과거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관련한 일들을 직접 행안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예. 처리하는 게 그럼 맞느냐?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어떤 지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국회 통제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이 하던 과거에 있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게 옳으냐 아니냐, 관례가 있냐 없냐 이걸로 허송세월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조금 더 진일보한 것이고 또 하나의 비근한 예로 지금 해경 얘기에서 좀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예. 해경 관련한 인사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행정관이 많은 것을 좌지우지했다 이런 보도가 오늘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바뀌면은 예. 그런 게 하나 있고 경찰 독립 이런 얘기 하는데 경찰의 독립이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사권 관련한 수사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예. 이런 개정과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경찰이 생각하는 경찰 독립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뭔가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가 수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그 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진행 사항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라밖 소식 좀 한 가지 전해드리죠. 지금 이른바 이제 전 세계 강대국들이 모여 있죠. 지금 유럽에서 뭐 G7 그리고 나토 회의도 이제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벌써 이거 좀 보시죠. G7 정상회의가 개막이 됐는데 또 독일에서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조롱했답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대요. 정상들이. 우리도 우통 벗을까요? 그리고 승마도 하죠. 이게 왜 나왔냐면요. 아래 사진 좀 봐주세요. 푸틴 대통령은 툭 하면 우통을 벗죠. 그리고 뭐 다이빙도 하고 뭐 승마도 타고 사격도 하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뭔가 강한 이미지,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 뭐 이런 거를 노렸다 그러죠. 근데 이런 모습이 많은데 G7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했다는 거죠. 우리도 한번 강한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우통 벗을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그리고 러시아 3대 수출품인 금 수입 금지 결의 그리고 원유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공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거죠, 지금요. 자, 이런 러시아 압박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른바 디폴트에 빠졌다. 그러니까 국채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유 팔아 돈 넘치는 러시아, 서방 제재가 만든 무늬만 디폴트 아닌가. 그러니까 디폴트라는데 이게 알고 보면 금액도 뭐 1억 달러 정도고 러시아가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달러 자금줄을 막아서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늬만 디폴트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좀 있습니다. 김용준 의원님 뭐 간단하게.
서방 제재가 이게 신통하지 않다 얘기 자꾸 나오거든요. 네. 실제 그런가요, 이게? 그렇게 보세요? 뭐 실제 그렇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모스크바를 가보면 몇 년째 임대를 하고 있는데 높은 가격에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공실이 늘어나면 가격을 내려줄 텐데 러시아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담합을 하겠다고 하지만 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안 팔아.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뭐 누가 있습니까? 아쉬운데 지금 이런 예, 겁니까?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줄 생각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낮게 사기 위한 동맹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겉으로는 호기 좋게 우통 벗을까요 얘기하지만 속은 각각 탈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물가 위기. 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듯 하지만 또 러시아 가스 석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그렇죠. 통해서 비난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독일, 뭐 영국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EU 국가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정치적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러한 모습이 과연 진짜 푸틴을 조롱하는 것일까요? 푸틴이 저런 모습을 보고 위축을 받을까? 그런 답답하니까 생각 이거라도 하자 그런 뜻인가요? 뭐 그러면? 그래도 한순간 모였으니까 뭐 동상이몽이고 어쨌든 또 하나는 동병상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든 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우크라이나 지도자들.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 연휴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이죠. 전해드리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만난 서해 공무원 유족. 기록물 공개 안 하면 문 전 대통령 고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죠. 그때까지 안 하면 딱 이거 고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훈 지금 어떤 인물 지목이 됐죠. 지금 뭔가 설명해야 된다고 회피 의도 없다. 지금 해외로 나간 걸로 돼 있는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좀 전해왔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관련 영상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7월 4일까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7월 14일까지 7월 13일 수요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 확정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직무유기 그리고 그냥 방치해라 이랬으면은 직권남용 이렇게 해서 고발하겠다라고. TF팀이 오늘 구성됐으니까 TF팀에서 논의한 결과들을 들으면서 같이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향까지 정해서 오실 줄은 몰랐는데 대통령 고발부터 먼저 말씀하셔서 좀 당황했어요. 김세호 위원장, 유족분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네. 입장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유족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가족이 월북으로 단종되어서 얼마나 큰 고통들을 받았을 생각하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너무 당연한데 사실은 지금 그 유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 그 안의 핵심은 국민의힘 TF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왜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 내지는 왜 그냥 방치를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늘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그 사건들을 파헤쳤던 기억들이 다들 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똑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들면서 국민의힘 TF에서도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다 정쟁 소재로 예. 삼지 마라. 왜곡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TF를 만들고 민주당도 TF를 만들어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유족의 어떤 그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정쟁처럼 번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된 이상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보고를 받고도 왜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하지 않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드려야 된 책임을 국회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물을 공개를 일부러 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보안이랑 안보나 이런 문제들이 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한미 FTA가 일어났을 때 강기갑 당시 이제 의원이 예. 회의록을 공개하라라고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해가지고 이게 안보상 다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강기갑 의원이
누구를 배석하지 않고 기록하지 않고 사진 찍지 않은 상황에서 예. 내용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일시 조치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안보나 보안에 신경을 쓰면서도 진상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가 머리를 맞대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록물 공개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이슈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의원님 한 1분 정도 시간 있는데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기록물 공개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 그러니까 항상 국익과 개인의 권리가 인권이 이렇게 배치될 경우에 예. 사실은 개인의 인권도 소중하고 존중하지만 국가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번의 경우에 실제로 물론 그 유족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아까 방금 사례처럼 전혀 밖에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말하자면 공개는 하되 밖에 노출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절충안을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급한 마음은 알지만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야가 계속 이걸 가지고 뭐 각자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뭐 같이 의논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장들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